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뭐가 또 그렇게 궁금해지시나요? 선생님들 어릴 적에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그게 또 왜 궁금하시죠? 제가 최근에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우정을 다룬 이야기인데 감정선도 굉장히 섬세하고 우정 어린 게 굉장히 예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별명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네네. 별명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 일단 이름 때문에 인기쟁이였을 것 같아요. 물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자, 이름 때문에 김새가 있었습니다. 김새. 김팍센다. 이름 가지고 많이 놀렸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눈이 작아요. 사실은. 근데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작았었습니다. 그때는 좀 살도 많이 찌고 그래가지고. 아, 살이 더 쪘다고요? 네, 더 쪘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눈이 작다고 뭐 새우눈, 뱁새눈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주로 이름하고 외모 때문에 이렇게 붙여졌었습니다. 우리 학생회장님은요? 저는 뭐 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슬램덩크의 송태섭 이런 얘기 많이 기억난다. 들었어요. 그다음에 뭐 대학교 때는 제가 약간 천하태평 유유자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별로 세상에 돌아가면서 별 신경 쓰지 않는 시험 따위에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네. 요즘도 그래요. 네. 방송 전에 네. 저희는 막 긴장해가지고 막 쩔쩔매는데. 그죠, 열심히 보는데. 천하태평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혹시 메이앤팡이라는 배우 아시는지? 메이앤빵이요? 네, 매연방이라는 배우가 매연방. 있었어요. 매연방. 제가 눈이 좀 컸어가지고 남학생들이 매연방을 닮았다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이분은 자기가 좋은 거 얘기하고. 좋아요. 그러면 네, 저도 별명을 이제 네. 다시 새로운 걸로. 좀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뭘로 하시겠어요?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네. 그랬더니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네. 그 친구가 저보고 화석이 아니냐 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석이요? 네. 암모나이트 같은 공지치한 그런 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화석이라고 그만큼 하시니까. 변함이 없다. 예전하고 똑같다. 한마디로 정해드리면 동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어릴 때 계속 이 모습이었으면 참 네, 힘들겠네요. 뭐가 확실하게 힘드셨어요? 말씀을 해주세요. 뭐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약간 좀 노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지금 두 분은 제가 뭐 좋은 소리 좀 듣는 거 그렇게 싫어하세요? 뭐 매연방에 무슨 뭐 송태섭 그래서 저도 한번 던져봤는데 그걸 네. 그렇게 또 네, 농담입니다. 일단 살려주지 못하시는 누님은 네. 친구들이 잘 못 알아보죠. 특히 저요? 화장 많이 하면.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네. 평소에 화장을 정말 진하게 하지 않아요. 거의 뭐, 지금도 민낯인데요, 뭐. 분장실에서 보면 거의 1시간 동안 두드리고 계시던데 1시간을. 아유, 그냥 저도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그냥 네. 톡톡 그냥 계속 두드리는 거죠. 네, 바로 그냥 직무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여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화장품 회사 중에서도 아모레 퍼시픽을 희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네. R&D 직무, 네, 제품 연구직인데요. 네, 어떤 직업인가요? 말 그대로 제품을 좀 개발하는 업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주 쓰고 있는 뭐 스킨이나 뭐 로션이나 뭐 크림, 치약, 향수 등의 어떤 화장품을 좀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석사의 경우에는 지금 나열한 것 외에도 약간 좀 전문적인 영역의 뭐 필러라든지 아니면 병 의원용에 뭐 납품되어진 어떤 민감성 전용 제품 개발까지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직이다 보니까 탈스펙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탈 스펙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의 그 스펙은 전공입니다. 전공. 당연히 이공계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그 전공 중에서도 화학, 화학공학, 뭐 식품공학,
생명공학 네. 뭐 이런 이공계열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의성, 감각, 그 다음에 후각 능력도 또 우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네. 향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각 능력 네.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화장품 요즘 남성분들도 많이 쓰고 있지만 네. 여성분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의 그 감성, 그 다음에 또 색채 관련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화장품 고를 때 먼저 이렇게 테스터 같은 거를 향을 꼭 맡아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색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연구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영양 보면 이제 신중함, 세밀함 뭐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해서 분석적 사고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하는 아모레 퍼시픽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단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태평양,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마 태평양 화장품으로 좀 네, 유명했던 맞습니다.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 회사에서 화장품 사업만 이제 나온 어떤 자회사 형태로 좀 나왔던 곳이었고 그다음에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뭐 기본은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뭐 생활용품, 그다음에 건강식품 이 어떤 세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쟁사인 뭐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 세 가지가 좀 약간 골고루 좀 더 되어 있다면 약간 아모레 퍼시픽은 아직까지는 좀 화장품이 가장 큰 캐파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네. 흔히 이렇게 길거리 나가보면 아리따운 매장 그렇죠. 있죠. 네. 그걸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네. 가보시면 거의 모든 그 브랜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의 브랜드. 네. 뭐 저는 익숙치는 않지만 마몽드, 이니스프리, 그다음에 한율, 네. 그다음에 아이오페, 정말 익숙치 않아 보이네요. 헤라, 베리테, 설화수. 네. 아, 설화수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오, 아, 그러시군요. 설화수도 원래 네. 남성 제품이 아니 나오는 그냥 집에 있길래 그냥 씁니다. 혹시 어머니가 쓰시는 네, 걸 하여튼 쓰시는 거 아닌지? 그냥 로션 있으면 쓰죠. 남성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화장품 브랜드 전부 다 아모레 퍼시픽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뭐 다른 브랜드로도 유명하지만 네. 사실은 이 쿠션 팩트 이것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 미국 그 유력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 아시죠? 네. 네. 뭐 안 계속 보고 계시죠?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 워낙 유명하니까요. 저희 늘 보는 거잖아요. 네. 이 포브스에서 세계 100대 혁신 기업을 선정을 했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이 쿠션 제품 때문에. 그렇군요. 네. 처음에 나왔을 네. 때 아주 획기적이었죠. 이게 2008년도에 나왔다면서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아이오페가 맞습니다. 처음 나온 네. 이 쿠션 팩트가 네. 이제는 뭐 세계 여성들이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네. 자랑스럽네요. 또 하나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뭐 디올이라든지 뭐 슈에무라, 입생로랑 뭐 네. 랑콤, 뭐 에스티 로더 같은 네. 어떤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아모레 퍼시픽 이 쿠션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인가요? 네. 네. 그만큼 한 번 정도는 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정도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쿠션 팩트는 1초에 한 개씩 팔리고 있습니다. 어머. 네, 1초에 한 개씩 팔리고 지금 누적 판매가 1억 개를 달성한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뿌듯해지는 네네. 그런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 회사의 근무 조건은 어떤가요? 워킹맘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육아시설 운영은 기본이죠. 네. 뭐 이거는 기본이고 또 그 ABC 워킹 타임 이런 걸 운영해서 자율 출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자유롭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워킹맘들이 대환영하는 그런 회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합니다. 아, 그렇죠. 참 여성분들은 롱런하기 참 어려운 게 또 육아와 출산 이 네,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ABC 근무제도 그게 네. 있다면 참 좋겠네요. 네, 또 네. 하나만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모레 퍼시픽의 어떤 채용 중 채널 부스트라는 곳이 좀 있습니다. 이 네. 채널
부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면접 후에 이제 거기 합격이 되면 좀 어디에서 좀 일해보고 싶다를 두 가지를 지원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또 직무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너무너무 높고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퇴사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오, 만족도가 놀랍네요. 좀 높다라고 합니다. 네. 채널 부스터 제도. 네. 네. 아, 요즘에 또 직무 중심 채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들어갈 때 합격하면 계속 이제 근무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런 제도가 있다면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봉까지 좋다면 참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요. 초봉 4천만 원. 오, 훌륭합니다. 신입 직원 꽤 괜찮죠. 훌륭하죠. 하지만 좀 한 가지 정도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렇게까지 아주 편한 것만은 또 아니다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도 이런 방송을 듣다 보면은 아 되게 무조건 좋은 곳이다라고 네. 하기보다는 또 막상 일하는 친구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 아 굉장히 힘들다. 네. 회사에서 또 뭐 이게 업무 강도가 좋은 것만큼 또 업무 강도는 또 센 것으로 또 알려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정부의 맞습니다. 반응이 좀 심상치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여행 같은 경우는 뭐 제한을 하고 이미 명동에서는 네.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하다 보면 네. 지금 아우레 퍼시픽 앞에 놓인 도전은 아마 이제 그 점차적으로 좀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었고요. 네, 이제부터 우리 서류 컨설팅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늘 이 시간만 되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꼭 시험 보기 전처럼요. 아니 평가자께서 떨면 어떡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실 때 전혀 떠는 걸 느낄 수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맞아요. 때는. 뭐 네네. 이렇게 평가 일단 시작되면 사근사근 이렇게 독설하고 원래 제 역할이 그거였는데 지금 제 역할을 뺏겼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네. 이미지 관리 그만하시고 악역 다시 돌아오세요. 네. 그리고 은근 학생회장님도 악역이세요. 특히 저한테. 아 진짜요? 네, 아까 처음에도 시작했죠. 전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서 저는. 네. 어쨌든 저희가 3명 다 악역인 걸로 네. 3명의 악역들과 함께하는 서류 컨설팅 네, 시작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보니까 참 야무지게 네. 보이네요. 네. 사진이 약간 밝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학점인데요. 네. 연구개발이라고 그러면 전공 지식이나 그쵸. 이런 네네. 전문성이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받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연수 사항에 보면 전공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공 연수가 무슨 내용인지 조금 가로하고 기재되어 있으면 네. 좋았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전반적으로 뭐 쓴 거는 좀 깔끔한 느낌이 들긴 하고요. 다만 네. 저는 경력상 쓰실 때 네. 두세 글자, 여기도 두세 글자 좀 비어 있는데 좀 최대한 활용해갖고 본인 했던 걸 더 설명해도 괜찮지 않을까. 실험 모듈한 내용? 표현도 네. 그렇죠. 실험했던 어떤 내용에 어떤 대해서 좀 내용? 더 어필을 해준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꼼함 같은 걸 이제 보여준다 그러면 네. 공부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죠. 하는. 네. 저거 띄어야죠 당연히.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서 제시한 그 항목에 맞춰서 자소서를 썼는데요. 저는 우선 반가운 게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줄까지 이 계기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좀 관심이 좀 갔어요. 네. 까만 피부에 대해 울림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근데 다소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나요? 아모레 퍼시픽 친구 쓴 서류를 보게 되면 상당수 어떤 피부 트러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화장품에 다른 애들보다 뭐 더 관심이 많았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네. 약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이제 약간 식상한 느낌을 살짝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서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기업의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처음에 많이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째 줄에는 제가 회사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입니다라고 딱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되고 네. 왜 그런 기준을 갖게 되었고 그 기준을 왜 아모레퍼시픽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요. 보통 선택 기준이라는 것은 뭐 저는 좀 가이드 해줄 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뭐 재밌게 일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좀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는 가장 제가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공을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이런 것을 잘 드러내면서 이 일을 정말 내가 내 업으로 평생 하더라도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을 심어주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얼마나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인지 본인한테 어떠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설명했더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섞여져 들어갔는데 좀 명확하게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저도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답을 그냥 딱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너무 딱 얘기하면 티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티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드러내야 되는데 네. 뭔가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려는 맞습니다. 그런 그런 성향이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뭐 티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기업에서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가 지시하면 그거에 대한 그쵸. 답을 네. 명확하게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 직장인의 의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여기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항목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네. 맨 밑에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하게 되면 이 항목에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입사한 이후로도. 그리고 사실 그 위에 있는 문장. 지금도 가끔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질 때면 저는 더 많이 노력합니다. 이게 항목에서 묻는 거예요. 이 항목에서 묻는 핵심이 이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저 한 줄 들어간 거죠. 나머지는 물론 과거에 한 것도 중요한데 지금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현재에 좀 집중하라는 건데 네. 과거가 상당 부분 거의 90% 나왔고 현재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더 많이 노력한다 한 줄 나왔고 그 다음 줄에는 묻지도 않는 걸 집어넣었다. 이거 역시 항목에 충실하면 이런 게 나오지는 맞습니다.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간은 표현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 첫 번째 같은 경우 띄어쓰기가 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MC 분들, 그다음에 PD님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네. 당초에 저는 이거는 좀 영어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약간 한글로 쓰니까 특히 MC라는 표현이 좀 약간 네. 어색하게 보이는 것도 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라고 했을 때 다시 또 여기 또 띄어쓰기가 띄어쓰기, 됐어야 되는데 네. 좀 하나의 어떤 단락 안에서 너무 많이 실수가 보이지 않는가. 약간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좀 꼼꼼하지 못하다는 느낌 플러스 이 사람 성의가 없는 지원자다. 우리 회사에 지원했더라면 정말 1순위를 생각했더라면 몇 번을 첨삭해서 했었을 텐데 이런 느낌은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현재 기아의 부족한 역량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뭐냐라는 걸 좀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현재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족한 게 보통 실무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턴 경험이 좀 약간 관련된 화장품 회사에서 어떤 인턴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만약에 쓰고 그런 실무 경험들 근데 그런 것을 본인이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연구원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조직에서 인턴을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화장품에서 일해보지 않았지만 계속 이런 것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하게 되면 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정말 이쪽 분야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네. 화장품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고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느낌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또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거를 두려워한다면 일을 하는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너무 주어진 거나 똑같은 거, 변화 없는 그런 일만 하게 되면 사실 연구개발직과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항목이 사실 아모레퍼시픽 지원자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게 어렵죠.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 제일 마지막에들 씁니다. 맞습니다. 머리 항상 이렇게 학생들이 쥐나요? 뭐 이런 거 도저히 쌈에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 제목을 보면 내면과 외면의 조화 이것도 많이 보이는 거긴 하죠. 굉장히 많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관심을 갖고 봤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외적인 것과 마음적인 뭐 이런 거를 쓴 줄 알았는데 피부의 내면과 외면이었더라고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추구하는 뷰티의 정의거든요. 아모레포시피에서 정의하는 게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인데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그 가치 있게 표현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가 그거를 좀 잘 담아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연 친화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고 싶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써주고 싶다, 힘써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의미 부여를 하고 끝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저도 좀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고 싶은데 이 4번 항목이 아마도 학생들이 아마 이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4번 항목 때문에. 네. 4번 항목 항상 이게 이슈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합격자, 불합격자 서를 다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하게 되면 다 비슷한데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뭐 이 친구는 불합격됐고 이 친구는 뭐 합격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어쨌든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는 구체적 활동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안 그렇게 되면 계속 추상적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무슨 대단한 어떤 글을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정의를 해주시고 그 노력에 대한 부분 된다면 저는 뭐 어떤 글을 쓰더라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4번 항목을 쓸 때 한 네. 가지 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정말 어려운 항목이라는 거죠. 쓰기가 어려우면 일반적인 내용을 쓰더라도 이 안에서 다른 면도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서도 또 띄어쓰기 이런 걸 통해서 뭐 꼼꼼함도 평가가 되고 네. 특히 여기서는 좀 제가 일관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목에 보면 외면과 내면 그 다음 줄에 보면 외적인과 내적인 거 외적인 걸 먼저 내세웠죠. 근데 저는 아모레퍼시픽에 입사를 한 다음에 보면 내면과 외면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외내면이 조화를 이런 표현을 사실 잘 쓰진 않죠. 그러니까 좀 특이하네요. 내용을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측면이라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맞아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마지막 항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글쓰기가 약간 좀 어렵고 자칫 그쵸. 잘못쓰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회사들의 항목을 쓸 때 뭐 하나 또 팁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어떤 부분에도 본인이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항상 구체적인 활동이나 네. 역량에 대해서 더 강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 서론 부분에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다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에 기반해서 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화장품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 뭐 기업들이 너무 많고 서양인 피부가 동양인이 달라서 뭐 트러블이 생겨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해서 뭐 지금 브랜드 업계의 몇 %가 뭐 동양 쪽이고 서양 쪽이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이게 뭐 트러블이 동양 때문에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신뢰성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첫째 줄에 전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저는 화장품 잘 모르지만 뭐 색조 화장품의 뭐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그 이유 잠깐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들 아까 제가 약간 비전이 뭐니라고 했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비전은 이것인데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고 앞으로 제가 미래에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라고 해줬다라면 아 얘는 정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 쓴 걸 보게 되면 계속 뭘 하고 싶습니다.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좀 계속 이러다 보니까 다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건 추상적이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셀링 포인트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턴이나 아니면 전공에서 주로 실험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을 했다면 제가 주로 실험한 부분이 이 분야이기 때문에 뭐 기초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싶다라든지 혹은 내가 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이나 어떤 뭐 그런 색이나 그런 것들 잘 받는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한다든지 그쵸. 그런 부분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참 오늘 제가 또 악역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네네. 삼촌은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치상정신도 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 마지막에는 또 악역을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서류 컨설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권미진 씨가 준비한 또 1분 스피치는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네. 네,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에 재학 중인 권미진입니다. 저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저는 개구리 왕눈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화에서 개구리 발표력이 되게 왕눈이는 좋은 것 7번 같아요. 넘어져도 밝네요. 8번 네. 소년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개구리 왕눈이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의 끈기의 원천입니다. 끈기를 중요하게 실패를 생각하시네요. 하더라도 네. 좌절하지 자소서에도 않고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썼는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D를 하면서 실험에 실패하고 문제가 생길 때 좌절하지 않고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끈기로 열심히 노력하는 좌절 나왔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밝고 네. 저는 서류 볼 때보다 훨씬 더 호감이 생겼어요. 그러시구나. 네. 서류를 또 봤을 때하고는 또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저는 아까 뭐 도전적인 뭐 자신감이 부족하여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약간 좀 역시 이과 계열의 전형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뭐 영업을 해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세일즈 쪽이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떤 약간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워낙에 좀 밝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약간은 듣고 있으면 좀 설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구개발부서가 분위기가 좀 약간 차분한데 이 친구가 가면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지겠네요. 네. 그 즐겁게 부서에. 또 네. 그럴 수 연구할 있죠. 수 있겠죠. 네. 네네네네. 네. 우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권미진 학생 불러서 실제로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